이승만 대통령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 많죠, 여러분. 무슨 100년 전쟁 이거 어떤 데서 나온 유출된 자료인지 알겠죠? 편협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공과를 따져야죠. 근데 상당수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슨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 상당수가 거짓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팩트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리메슨은 아니지만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프리메슨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들아 강조했죠. 버트란트 러셀이 반쪽 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했습니다. 김기선 누님 반쪽 형직 앞에 밀수업자 반쪽 일성의 동생 반쪽 영주는 일본 헌병대 통역관 반쪽 집안이 뭔지 알겠죠? 죄치다. 이 김기선 누님의 가끔 어떤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북한말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죄치다라는 뜻은 헛소리를 남발한다. 유행어가 될 것 같아. 죄치다. 죄치며 헛소리를 남발한다. 줄여서 죄치다. 그래서 러셀이 일제에게 아부하면서 마약 팔던 애비를 둔 반쪽 일성을 임명한 것은 국공내전 때 놔두면 99.9% 망할 중국 공산당 만주군이 비밀리에 북한에 침투해서 암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완전히 밀렸어.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갈 데가 없었는데 북한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북한은 완전히 후방 전진 기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다가 압록강 살짝 넘어가면서 거기서 싸우다가 분리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고 요걸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경험이 있었던 애들이 연합하고요. 무정장군 뭐 이런 애들. 근데 이게 알려지면 곤란하잖아. 누가 이것을 지원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지원한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장개석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부패 때문에 국민당 장개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놔두면 장개석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장개석 국민당이 버트란트 러셀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 미국 인사와 이렇게 연결의 다리를 놓는 등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데다가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미국 장개석은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국에게도 다리를 놓고 미국에도 양다리 걸칠 생각이었던 거지. 미국과 이렇게 한 것도 장개석 부인이던가 송씨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지. 근데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긴 하지만 자신의 식민지 중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게 미국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것도 미국이 했기 때문에 자기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보면 자기의 속국이 결국 로마 제국을 삭히잖아요. 로마 제국처럼 영국 제국도 그렇게 망했지만 그래서 속국의 총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마저도 삼키게 된다면 영국 제국은 끝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국보 황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주니 그냥 중국 공산당 모택동에게 줘서 아무도 못 먹는 그건 완충제로 만들자.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은
중국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유럽도 감당하기가, 유럽 전체도 감당하기가 그렇게 버거웠어요. 당대 영국은 지금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아시아 상당 지역에서 그 어떤 권한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먹지 못하는, 미국에 넘겨주니 아무도 먹지 못하게 놔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밀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세계 공황이 왔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 전쟁 때처럼 그 공황도 해결할 겸, 그 다음에 또 이 유럽 냉전 구도가 흔들렸어요. 동유럽 시민들이 점점 대다수가 떨쳐 일어나서 소련이 싫다, 소련 물러가라, 스탈린 물러가라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떤 국제연맹 대신에 유엔 체제가 필요했고, 이런 어떤 일타삼피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택동이 있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거죠. 한국 분단을 결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당대 국어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나 인들은 세계전략사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국적을 초월한 입장에서 당대 버트란트 러셀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냥 버트란트 러셀이 무심코 던진 돌에 얻어맞은 격이죠. 남산에서 버트란트 러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걸 밑에 있던 인드라가 돌에 맞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인드라는 버트란트 러셀을 좋아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천재 중에 천재가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 다음에 유능한 어떤 문필가, 노벨문학상 받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 버트란트 러셀 좋아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까닭에 러셀은 프리메이슨 처칠에게, 영국 프리메이슨에서 공개적으로 처칠이 프리메이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프리메이슨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버트란트 러셀이고요. 2차 세계대전 승전처리 회담에서, 이게 포츠담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한반도 독립을 허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칠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버트란트 러셀이 포츠담인가 카이론가 어딘지 인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한반도 분단도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통일 독립국이라면 북한에 중국 공산군이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분단을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아 강조했죠. 통일 한국이 되면 이러한 문서가 공개돼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가. 뭐 미국 기밀 문서나 영국의 기밀 문서들이 100% 공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100% CIA 자료나 영국 기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통일한국이 되면 이런 기밀 자료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파시오 애들이나 정부파 애들이나 대기특당 몇 달 이런 애들의 어떤 진실은 이런 거잖아요. 한반도 분단은 누구 책임인가?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고 미국 책임이다. 단독정부. 아니다.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진실도 아닙니다.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게 결정이 아니라 당대 금융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의 입장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다? 북한의 주북 공산군의 존재가 전 세계에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버트란트 러셀이 공산당 연락책을 통해서 무리하게 대구 뭐 폭동이든 대구 항쟁이든 그것도 일으키고, 대구 폭동만으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박상희가 죽었죠. 그걸로 안 되니까 4.3 항쟁, 제주도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때입니다. 제 4.3 항쟁은 반미 투쟁이다. 4.3 항쟁, 여순 반란 사건, 박정희 대통령 연결이 되죠. 4.3 항쟁으로 인해서 이건 미국 때문이고, 예? 미국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분단이 일어났다. 반미! No.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인도라밖에 없죠. 전 세계 최초죠.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이 아니라 버트란트 러셀이 대한민국 한반도 분단 책임을 미국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 전가하기 위한, 실제로는 주북 찐공군 때문이다. 이 주북 공산군이 한국전쟁의 주력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1950년 짧게 6.25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1950년 9.28 수복 약 3개월 동안만 북한군이 있었어요. 9.28 수복 후에 북한군은 거의 전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괴멸했습니다. 그러면 1950년 겨울부터 1953년까지 휴전할 때까지 유엔군과 싸웠던 자들은 누구죠? 주북 공산군이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북 공산군 수십만 명이 한국전쟁이 끝나고서도 1958년인가 1959년까지 북한에서 주둔하면서 북한 여성들을 죄다 강간한 겁니다. 대부분 20대 들이잖아요. 객지에 나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 애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조선 여성들 떡쳤잖아. 강간했잖아. 마찬가지로 주북 공산군이 북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북한 여성들은 상당수를 강간했어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동독 여성들을, 독일 여성들을 강간했어요. 그 역사책에 안 나오죠, 잘. 왜?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일 미군이 일본 여성을 강간했다 칩시다. 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거에 1000배 만배를 저지른 게 주북 중공군이고, 1000배 만배를 저지른 게 주독 소련군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배 만배 짓을 한 게 주북 중공군이고 주독 소련군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대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나 한국전쟁 때
1950년대 때 저지른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역사책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이 중요하죠. 아무리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진실은 뭐죠? 반미죠. 안 그래요? 반미. 예? 반쪽일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쪽일성은 예수님이다. 예. 인간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었는데 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 이런 인간 예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게 바로 정의사회주의 구현단이고 반쪽 일성이고 이런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국을 지지하고 예? 문전배를 지지하고 반쪽 노면을 지지하죠. 예? 여러분들의 신념이고 이념이고 진리죠. 팩트가 아무리 다가와도 여덟 믿음은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모니터링은 당신들은 인드라 얘기에 반박해야 되니까 이건 팩트에 대한 얘기 아니라 진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인드라가 수십 년간 자유파시로 살았기 때문에 인드라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기 따릅니다.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었지 신이 인간이거나 신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신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하죠. 인드라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카톨릭도 아니고. 예.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예. 종속이론, 예. 그 다음 비동맹, 뭐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얘기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인드라가.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데선 무식하니까.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오겠죠. 신앙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인드라가. 그래서 해방전국 당시에는 모두 러셀 총책이 있었죠. 대한민국엔 MI6 총책 블레이크가 있었죠. 블레이크 행보가 재밌죠? 블레이크는 한국전쟁 나자마자 북한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군 포로가 됐는데 다른 미군 포로들은 엄청나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아우치탄강에 갔단 반면 이분은 호의호식하다가 탈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블레이크. 이 블레이크 한국전쟁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구항쟁, 대구폭동, 4.3항쟁, 여성 반란 사건, 무슨 뭐 조선 화폐, 조선 화폐를 찍어내, 대한민국 화폐를 찍어내던 무슨 뭐 가짜 화폐,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런 사건의 모든 배우는 블레이크가 있었죠. 박헌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을 지시한 것도 이 여운형을 지시한 것도 다 이게 블레이크. 북한에는 성시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 원폭 투하를 둘러싼 구병 당대 권력 갈등 양상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예요. 그 다음에 1948년 그리스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해외파를 국내파를 불신하게 되는 배경인데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MI6 영국 정보부가 미국 CIA에게 그리스 문제를 양도합니다. 그럼 미국 CIA는 언제 탄생하는가 하면 1948년에 탄생합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으로 미국 CIA가 창설됩니다. 1948년에. 그리고 1948년에 미국 CIA에게 최초로 내려진 미션은 뭐냐면
영국 정보부가 하지 못하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최초의 미션이었어요. 당대 그리스의 문제는 뭐냐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구별 입장에서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지나친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파를 제거하고 해외파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우는 이러한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1948년 때 일본과 한국에서 모조리 이렇게 문제가 됐죠. 공산당 갑자기 군정 통치 방향이 확 바뀌었죠. 1948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루즈벨트에 의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문제. 헨리 윌리스냐? 트루먼이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해방 정국과 미국 대선, 그리스 문제, 일본의 문제, 이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1달러 지폐, 이건 프리메슨 루즈벨트와 헨리 윌리스 당대 부통령이 만든 작품인데 왜 트루먼이었나? 루즈벨트도 프리메슨, 헨리 윌리스도 프리메슨, 트루먼도 프리메슨이었는데 왜 루즈벨트는 자기의 부통령이었던 헨리 윌리스 대신에 트루먼을 택했는가? 헨리 윌리스는 유대인이면서 친소파였습니다. 즉 빅터 로스차일드파였어요. 반면에 트루먼은 데이비드 록펠러파였습니다. 반소파였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미국인이 입김이 강하게 했던 최초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파리 로스차일드, 빅터 로스차일드, 버트라트 러셀의 입김이 강했다면 미국인이 스스로 대통령을 결정한, 사실은 국어 허가를 받은 거지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194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으로 유학 갑니다. 영국은 어떤 대학? 런던 정경대학. 런던 정경대학은 버트라트 러셀의 직영대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런던 정경대학은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영국의 3대 명문 대학입니다. 특히 런던 정경대학은 세계 국위원 엘리트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엘리트 양성소입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유학 가서 그때 눈도장을 찍은 거죠. 데이비드 록펠러가 록펠러 3세대 막내로서 당대 국왕 황제인 버트라트 러셀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 버트라트 러셀이 록펠러를 마음에 들어했고, 유학 갔다 온 데이비드 록펠러가 최초로 행한 게 뭐냐면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형제재단을 만들어서 3세대 형제들, 5형제들이 자금을 출원해서 만든 것이 록펠러 형제재단입니다. 이 록펠러 형제재단과 그 다음에 그 카네기 재단, 그 다음에 포드 재단,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록펠러의 위성 재단이죠. 그래서 이런 재단들의 자금을 합쳐서 그동안 단순히 영국 국위원 귀족들의 총독부 구실을 했던 미국 CFR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의 지지를 받았었죠. 버트란트 러셀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자신은 자금 기반, 경제 기반이 없거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록펠러가 자금력이 있으니까 둘을 EJ로 양쪽을 딱 좌 로스차일드, 우 록펠러 이렇게 해서 딱 정치 감각을 발휘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역건강당했죠. 버트란트 러셀이. 빅토 로스차일드도 러셀을 엿먹이고 데이비 록펠러도 러셀을 엿먹이는 힘이 없는 어떤 그래서 교훈은 있죠. 뭐냐면 버트란트 러셀 자신이 러셀 가문이 경제 기반을 둔 그런 가문이 아닌 한 순전히 정치 외교로만 한다면 결국은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 오스트리아 하스부르크 가문처럼 정치 외교질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오시면 되고, 요건 저번에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이때 도움 준 게 케임브리지 5 링이었다. 자, 오늘은 그 분량이 많아서 앞부분만 하고 요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네. 1시 전에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1분 쉬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서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요.